배우자에 대해서 변화시키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혼자 오셔서 배우자가 이래서 힘들어요. 어떻게 할까요? 본인의 행복을 왜 배우자한테 계속해서 의지하시냐고, 본인의 행복이 정말 배우자한테 다 달려있냐고 하면 그 상담을 오래 하면 찾으세요. 자, 그럼 결혼 후에도 행복하고 싶다면 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이성의 유형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마다 다를 것 같기는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딱 정해져서 그 사람을 만나면 된다 이런 건 없는 것 같고요. 나한테 맞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유머 코드가 맞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돈이 많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도 괜찮냐? 이런 거는 기준을 잡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없는 사람은 안 된다. 근데 돈이 너무 없는 상태인데도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열심히 일할 생각도 없고 아예 그런 사람은 저는 무조건 반대고요. 나하고 잘 맞는데 성실하고 그다음에 유머 코드가 맞는 사람. 티키타카가 된다는 표현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가장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전혀 대화가 안 통하는데 돈만 많은 사람? 그럼. 재력적인 것만 보고 결혼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혼 후에 행복하고 싶다면 반드시 피해야 하는 이성의 유형은요? 김 작가님은 어떤 사람을 피하고 싶으세요?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요. 저 딱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너무 이기적인 사람은 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기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애성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 많습니다. 그리고 사이코패스하고 소시오패스이신 분들,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어서요. 잘 겉으로 드러나지진 않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상대방을 이용하고 가스라이팅에 능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꼭 피하셔야 돼요. 특히 사이코패스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이코패스이신 분들이 수치가 너무 높지 않은 분들은 차라리 헌신적인 분들도 있으세요. 제가 상담한 사례 중에는. 근데 자기애성이신 분들, 나르시시스트들은요. 절대 그런 분들이 없어요. 아주 교묘하게 상대방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고요. 자기 딱 바운드리 안에서 움직이게 만들어요. 경제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내가 움직이게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게 하는 그 스킬이 있으세요. 나도 모르게 그 안에 빠져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말한 이유가 아까 전에 처음에 놓치면 안 되는 이성의 유형에서 유머 코드가 있고 성실한 사람을 만난다고 해주셨는데 그 유머 코드라는 게 결국에는 뭐 서로가 웃긴 사람을 만난다기보다 이 티키타카 말씀하신 결국 티키타카는 결국 대화잖아요. 결국 어쨌든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하는 소통은 대화인 거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거는 대화인 건데 저는 이제 늘 좀 좋아하는 그러니까 대화할 때 좋아하는 선이 뭐냐면 상식의 선이거든요. 상식의 선이요? 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남자 여자가 만났는데 다 다르잖아요. 서로 다 달라요. 근데 그 둘이가 서로 협의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협의 지점을 자기만이 가진 방법을 정답이라 얘기해. 아니면 이건 내 기준이야. 이대로 따라와. 라고 하면 뭔가 사실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허용할 수 있는 상식선이 이게 뭐 누구에게나 다르겠지만 각자의 기준이 달라도 이 상식선에서 서로가 좀 대화가 되어야 되고 그 대화를 통해서 이제 각자가 좀 내 스타일이 아닌 것도 양보해 주는 게 저는 좀 덜 이기적인 거라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맞는데 그 덜 이기적인 선을 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죠. 그 부분이. 근데 그 덜 이기적인 선을 지키는 사람을 만난다는 게 중요하죠. 대화가 좀 잘 통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좀 좋겠다. 그러면 대화를 잘 통하는 사람은 어떻게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작가님? 당연히 이제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티키타카, 이거는 남녀 사이에서 되게 중요한 거고,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저는 그거를 조금, 그래도 서로가 좀 합리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는 관계가 행복한 커플이지 않을까. 왜냐면 결혼 후에 얼마나 많은 일이 터지겠어요. 연애 때 알아볼 수 있다고 믿으시는 거예요? 조금은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은. 다 알아볼 수는 없지만, 아니, 연애의 결국에는 학장인 거니까 약간 알아볼 수 있죠. 그래서 보통은 1년 4계절은 만나봐라. 정답이에요. 저는 8계절은 만나봤으면 좋겠는데 정말 너무 짧은 시간이라도 만나보셔야 되면 4계절은 만나보라는 게 맞는 말씀이고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상담한 사례 중에 남편분이 너무 대화를 잘하시는 분이고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함께 데이트를 하면서 영화를 한 달이면은 한 8편을 봤대요. 그래서 본인이 여자분이 너무
너무 영화를 좋아해서. 그래서 영화를 그렇게 많이 보고 결혼을 했더니 정말 결혼을 딱 하자마자 영화를 보면 20분 만에 잠드는 남자였던 거예요. 1년을 연애했는데. 그렇게 속기도 합니다, 작가님. 연애만으로는 다 알 수 없고. 그렇죠. 모르는 게 있겠죠. 예, 모를 수도 있고, 그걸 알려면은요, 작가님, 이게 필요해요. 제가 아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부모님하고 형제하고의 관계에서 대화를 어느 정도 하면 풀어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결혼해서 나하고 대화를 어떻게 해갈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대화가 전혀 없던 집안과 대화를 정말 잘하면서 산 그 딸과 대화가 전혀 없던 집안의 아들과 결혼을 한 사례가 많아요. 그런 상담 사례에서 보면 아내분이 너무너무 대화하고 싶어 하는데 남편분이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대화를 안 하시는 경우 상담을 많이 오시거든요. 이런 경우 너무너무 힘든 거죠. 자, 그리고 좋은 배우자 고르는 좀 기준 몇 가지 알려준다면요. 어쩔 수 없이요. 비슷한 조건을 가진 배우자가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직업군도 비슷한 게 좋고요. 가정 형편도 비슷한 게 좋아요. 그래서 나하고 같은 어떤 선을 바라볼 수 있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기본적인 상식선이 통하는 사람이 좋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상식이 통하려면 내가 자라온 어떤 환경이 비슷해야 되고 볼 수 있는 선이 비슷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경험한 바가 비슷한 사람을 만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지금 얼마를 가졌냐를 보시지 말고요. 이 사람이 얼마나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과거를 보셔야 돼요. 남자고 여자고요. 그 사람의 과거는 미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과거를 성실하게 살아왔는지를 보셔야 돼요. 면접 볼 때요, 여러분. 기업에서 학점을 볼 때 학점을 봐요. 학점을 해서 몇 점 몇 이하는 면접에서 빼요. 왜 그걸 빼냐면 옳다는 건 아니에요. 왜 빼냐면 성실함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성실한가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성실함이 결혼 생활에도 반드시 적용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연애를 해온 패턴도 얘기를 들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 그 전에 여자들하고 나는 정말 짧게 만났는데 너만 진짜 사랑해. 이런 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네. 한번 길게 만난 분이 다 길게 만나고. 맞아요. 그래서 정말 과거의 연인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나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럼 결혼하면 후회, 안 해도 후회라고 하잖아요. 네. 꼭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저는 결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쪽이어가지고. 왜냐면 작가님도 비슷하시겠지만 저는 아이의 탄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 저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해서 아이를 얻은 걸 가장 기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결혼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결혼하고 후회할래 안 하고 후회할래 하면 하고 나서 후회하면 거기서 얻는 수업료를 치르잖아요. 우리가 결혼하고 힘든 걸 겪으면서 거기서 성숙해지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40대 50대가 됐지만 결혼을 안 한 50대랑 결혼한 50대랑 아이를 낳은 50대랑 아이를 낳지 않은 50대랑 아픔을 겪은 것들이 좀 달라요. 물론 아이 낳고 키운 부분들이 더 힘든 게 많죠. 그렇죠. 그래도 거기서 얻은 수업료와 좀 성숙해짐이 저는 더 있다고 생각하는 쪽이어서 그래서 더 많은 걸 이해할 수 있는 폭,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쪽을 믿는 쪽이어서 저는 결혼하는 쪽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결혼한 부부들이 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부부 생활을 유지할까요? 결혼의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사랑이라고 믿는데요. 사랑보다 훨씬 중요한 건 존중이에요. 존중과 우정입니다. 그래서 우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함께하는 것을 즐겁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친구랑 같이 있으면 굉장히 즐겁죠. 그걸 우리는 우정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하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그래서 이 배우자와 함께하는 마음이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과 즐겁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이 사람을 존중해주고 아낄 수 있는 마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이걸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존칭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배우자에게 여보 하는 거랑 누구씨 하는 거랑 누구 아빠 하는 거랑 자기 하는 거랑 야, 너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거랑 뒤에 따라오는 말이 달라요. 근데 뭔가 친근하게 하겠다고 나이 많은 배우자나 뭐 아니면은 어린 배우자한테 야, 나, 너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함부로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건 일단 존중에서부터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따라오는 말도 험해져요. 그러니까 존칭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극존칭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낮추는 존칭은 하지 말자는 거고요. 그래서 존중과 우정, 함께 하는 것을 즐겁게 여기는 마음
네. 이 두 가지를 갖고 가시는 게 더 사랑을 오래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사이 좋은 부부가 절대 하지 않는 거가 꼭 하는 건 뭘까요? 사이 좋은 부부는 일단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서로 막 험한 말을 잘 하지 않고요. 그리고 타인 앞에서 상대방을 낮추지 않아요. 그렇죠. 막 폄하하지 않아요. 네. 근데 사이 나쁜 부부는 꼭 누가 있을 때 상대방보다 내가 높아지려고 해요. 그래서 상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함께 있을 땐 안 그러는데 누가 있으면 특별히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아내분들이 상처를 많이 입고 남성분들도 괜히 본인 친구들이 있을 때 나를 더 낮추는 아내한테 화를 많이 내세요. 그래서 사이 좋은 부부는 서로 누가 있을 때 더 존중해 주는 것 같아요. 꼭 하는 거는 S죠. 관계 리스로 가지 않습니다. 사이 좋은 부분들은 이제 어떤 외도 문제가 발생한 부부가 있었어요. 저희 상담 오셨던 부부인데 한 번의 외도가 발생하셔갖고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어떤 문제냐? 외도를 했던 여성이 남편분을 성폭행으로 고소를 했어요. 외도였는데. 그래서 감옥에 가시게 된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외도도. 그래서 이 아내분이 그 한 번 외도한 날 그 여자분을 만나갖고 대화를 했단 말이에요. 왜 우리 남편을 유혹했냐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다 녹음을 다행히 해놔서 그 성폭행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이 아내의 현명함 때문에. 그리고도 이분들이 관계를 갖는데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아내분이. 기분 나빴겠지만. 그래서 관계를 계속 갖고 서로 대화도 많이 하고 함으로 해서 또 물론 저한테 상담을 오셨지만 제가 그걸 권했고 그러면서 그걸 따라주셔서 관계가 회복이 굉장히 빨리 됐거든요. 사이가 좋은 부부는 어떤 경우에도 남편의 욕구나 아내의 욕구를 무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서로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S. 근데 저도 뭐 결혼한 부부 사이에는 S는 꼭 중요하다 생각하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전에 이제 바람을 잘 피는 장소 중 하나가 이제 동호회 얘기가 나왔는데 동호회가 결국에는 이제 취미를 즐기는 커뮤니티 같은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결혼하고 이제 처음에는 뭐 스킨십이라든가 애정이 가득하겠지. 나중에는 아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할 거고 근데 그 아이도 졸업하고 나면 이제 대학교 가고 뭐 사회생활하면 부부 둘만 남으면 사실 할 얘기가 제 주변에 보면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얘기가 할 얘기가 없죠. 네. 근데 같이 하는 뭔가 스포츠든 취미가 뭐가 있으면 어쨌든 함께한 시간이 늘어날수록 함께하는 뭔가 있으면 그 주제에서도 할 수 있는 이야기들도 많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함께 취미를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같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어요. 그렇죠. 함께 누군가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야기에서 저희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따로 누구를 만나지 않고 함께 만나는 것.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럼 나에게 평생 상처만 준 배우자, 나에게 이제 꼭 그런 외도뿐만이 아니라 어떤 경우로도 상처를 주는 말 실수도 있을 수 있고 한데 그런 배우자를 좀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변화시켜야 할까요? 저는 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나한테 평생 상처를 줬는데 갑자기 그 배우자를 변화시켜야 한다. 가능할까요?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타인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믿고 그러고 싶어 한다는 것 자체가 나를 괴롭히는 일이거든요. 저는 그건 그만둬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게 가장 빠르고요. 내가 그 배우자를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는 것, 그냥 놓는 것이 가장 좋고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뭔지를 찾으시는 게 좋아요. 그 배우자의 나를 괴롭히는 부분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제일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혼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분의 말 때문에 괴로웠다면 그분의 말이 더 이상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그 말이 괴롭지 않은 방향으로 내 사고를 바꾸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그 배우자를 변화시키려는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 자체가 괴로워요. 제가 상담을 할 때 배우자에 대해서 변화시키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혼자 오셔서 제 배우자가 이래요. 배우자가 이래서 힘들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제가 그래요. 본인의 행복을 왜 배우자한테 계속해서 의지하시냐고. 본인의 행복이 정말 배우자한테 다 달려있냐고 하면 그 상담을 오래 하면 찾으세요. 저는 어느 순간 배우자한테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냥 배우자가 있는 걸로 감사해요. 제 삶에 제가 충실하게 됐어요. 제가 제 행복을 찾고 내 배우자가 저렇게 애들한테 좋은 아빠라는 게 좋은 엄마라는 게 고맙다는 얘기를 어느 순간 하고 계세요. 내 삶이 행복해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태도가 다른 거예요. 그럼 부부간의 성격 차이는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받아들여야 되나 이것도? 성격 차이라는 게 뭐냐면은 상식의 선이 다른 거예요. 아까 그렇죠. 작가님이 말씀하신 상식의 선이 다른 건데 왜 나와 같지 않냐고 화를 내는 건데 나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같이 자란 형제도 자매도 다릅니다. 근데 하물며 30년, 40년 다르게 자란 내 배우자가 나와 상시성이 같을 거라고 생각해서 나와 다르다는 걸 화내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럴 때는 저 사람이 나와 다르다는 걸 인정하라는 그 뻔한 말밖에 제가 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도 긍정해주고 나도 긍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부부 사이에 옳고 그른 것을 따지면 그 시시비비나 그 싸움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휴지를 앞으로 풀고 어떤 사람은 뒤로 푸는 것 때문에 오래 싸웠다 그래요. 근데 뒤로 풀면 어떻고 앞으로 풀면 어때? 이렇게 하면 싸울 일이 없거든요. 그 사람도 괜찮고 나도 괜찮은 거지. 그 사람은 그리고 나는 옳고로 가면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를 인정하는 것만이 좋은 길입니다. 인정. 그럼 이혼 후에 행복해지는 사람과 불행해지는 사람은 좀 어떻게 나뉘나요? 이혼 후에 행복해지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자립이 돼 있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경제적으로 빈곤하면 굉장히 이혼에 대해서 후회하세요. 후회하시고 두 번째로 내가 내 스스로 홀로 이제 이혼하기 전에 내가 정서적으로 이혼해도 괜찮은 상태여야 해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 미련이 있는 상태에서 화가 나서 이혼하면은 무조건 이혼하고 나서 후회하시게 되는데 이혼하기 전에 화가 난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하고 내가 분리됨으로 해서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을 때 이혼하신 분들이 행복해요. 경제적인 자립, 정서적인 자립, 내 스스로 홀로 서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던 분들이 행복합니다. 혼자 서는 방법을 갖춘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거네요. 맞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혼 후에는 경제적인 자립이에요. 근데 이혼 후에 여성이 남성보다 더 행복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실제로 그래요. 일본의 연구에 따르면요, 아내가 죽잖아요. 그러면 남성분들이 1년 내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내분들은요, 남편이 죽잖아요. 1년 정도 애도를 하고 8년에서 10년 정도 장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내들이 남편을 더 보좌했던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맞춰주는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고 나면 여성들은 더 행복해지고 남성들은 아무래도 더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근데 이런 소설 아시죠? 수필.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영어 수필인데 이제 예전에 중고등학교에 나온 수필인데 내가 아내가 있으면은 여자가 쓴 글이에요. 그래서 나도 아내가 있으면 아내가 옷도 다려주고 내 애도 키워주고 돈도 벌어오고 할 텐데 나는 아내가 없어서 내가 다 하고 있다. 이런 축약된 내용인데 아내들은 더 행복해지는 케이스가 더 많습니다. 요즘에 이혼이 워낙 많은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TV 프로그램에서도 뭐 돌싱글즈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나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편견이 여전히 어느 정도 남아있단 말이죠. 있습니다. 네, 어떤 마음가짐으로 실제 이혼을 결심했다면 좀 준비해야 될까요? 세상의 편견에 만약에 신경을 쓰신다면 남의 얘기는 3일 가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어요. 타인은요 내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남들의 시선 때문에 내가 이혼을 못하고 있다면 정말 불행한데도 그건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그래서 타인은 내가 이혼을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3일 이상 그걸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삶이, 이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면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이혼을 하셔야 된다면 타인의 시선은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결혼을 할 때 행복하기 위해 하듯이 이혼도 더 행복하기 위해 하시는 선택이라면 절대적으로 이혼도 찬성하는 쪽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혼을 결심한 분들이 이것만큼 꼭 알았으면 하는 거 정도도 있다면요? 우선 경제적인 자립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적으로 그냥 이혼만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내가 경제적으로 이 재산을 분할을 했거나 또는 나가서 내가 돈을 벌 때 어느 정도 어떤 경제적인 위치에 설 수 있는지 그리고 내 아이들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지 만약에 그게 안 될 때 내가 아이들에 대한 어떤 양육이 정말 가능할지 가능하지 않을지 정확한 설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책임질 게 아니잖아요. 자녀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런 경제적인 설계가 저는 우선적으로 제일 이혼 전에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결혼과 이혼 콘텐츠 이야기 나누면서 자주 하신 키워드 중 하나가 경제적 자립인데 결혼에 돈은 얼마나 중요한 걸까요? 결혼 생활에. 결혼을 얘기할 때는요. 저는 50%가 금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50%는 정서적인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5대5로 정서와 경제적인 것을 저는 볼 수 있다고 결혼을 생각해요. 하고 부부 생활을 해나가는데 돈과 관계. 사랑. 사랑. 그 관계에는 아까 말씀하신 뭐 육체적인 S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고.
돈이 50%나 차지하나요? 가난하면 사랑이 들창으로 도망간다는 얘기인데 들창은 바람이 들어오는 창이에요. 오죽하면 사랑이 바람이 들어오는 곳으로 도망을 가겠습니까? 그 정도로 먹고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네. 지금 시대도 사실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결혼들을 많이 안 하세요. 그렇죠. 30대 남성들이 그렇게 많이 결혼을 포기하는 이유가 모든 걸 내가 해가야 된다는 부담감이거든요. 출산을 포기한 이유에도 돈이 있더라고요. 그럼요. 아이를 낳아서 내가 다른 아이들만큼 해주지 못한다. 그랬을 때 올 빈곤, 아이들에 대한 피해, 교육 네. 이런 것 때문에 출산도 포기하게 되잖아요. 네. 참 돈이라는 게 돈 자체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닌데 아닙니다. 네. 아니고 저는 돈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돈 하나도 없이 결혼했어요. 저는 월세로 시작했고 돈이 있어서 저는 사랑만으로 결혼을 했거든요. 제 남편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땡전한 남자랑 결혼했는데 성실했어요. 성실한 거 보고 저는 결혼했어요.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살 남자면 지금 돈이 없더라도 저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경제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실함은 보시란 얘기예요. 돈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네. 자, 오늘 이 영상이 이제 이혼을 고민하고 있거나 결심하신 분들이 많이 보고 계실 텐데 이혼 고민한 분들에게 마지막 조언 한마디 주고 가신다면요? 바람 때문에 이혼하지는 마세요. 바람을 한 번 피웠기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그거는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반복되는 바람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문제고요. 하지만 폭력이라면 반드시 이혼을 하시길 권하고 싶고 이런저런 문제들을 다 떠나서 그냥 불행하기 때문에 이혼을 하고 싶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 이혼을 선택하신다면 그것이 제가 이혼을 하라 그러나 말라 그러나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이라면 그래서 결심하셨다면 용기 있게 실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의 어떤 자신의 병적인 증상 때문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성적인 판단으로 내가 정말 건강한 정신으로 선택하시는 이혼이시길 바라고요. 본인뿐이 아니라 이혼을 하는 남편이나 아내분, 자녀분들에게 모두에게 좋은 선택이기를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도 늘 느끼는 게 가만산성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제가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유튜브를 하면서도 여자친구가 있던 시절이 있었을 텐데 그 여자친구와 관계가 안 좋거나 싸웠을 때는 촬영에 제대로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이 연애를 할 때도 오죽 그런데 결혼한 후에 가정을 꾸렸을 때는 그 가정에서 행복하지 않으면 얼마나 바깥의 일이 잘 안 잡히겠어요. 아웃풋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하루, 여러분들의 삶에 가족 간의 원만한 관계와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오늘 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날 손님은 부부장당사 세표언니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